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 길냥이 입양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요즘에 이제 캣맘과 캣데디들의 노력으로 길냥이들이 예전처럼 싸납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간택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발라닥 눕는 고양이들도 있고, 밥 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고양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집 달라면서 따라오는 고양이까지 있어요. 집 앞까지 따라와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막 누스러 눕는 고양이들까지 생겼어요. 물론 이러한 고양이들, 이러한 길냥이들도 훌륭한 집고양이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런 코리안 숏헤어들이 이런 경로로 집에 유입되는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냥이를 집에서 키울 때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요, 길에서 산다고 다 자유롭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길에서 자유롭게 사는 애들 왜 좁은 집에 가둬놓고 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길에 사는 애들의 대부분의 애들의 생활 공간은요 2제곱킬로미터 정도라 그래요. 즉 가로 2km, 세로 2km 정도의 공간을 얘들은 영역권으로 삼고 거기를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째, 사냥을 위한 공간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고, 또 생존을 위해서 숨을 곳을 위한 공간이고, 또 생존을 위해서 쉴 곳을 위한 공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문제는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면요,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어져요. 즉 좁은 집이라도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주고, 쉴 곳을 제공해주고, 숨을 곳을 제공해준다 그러면요, 굳이 얘들이 넓은 공간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얘들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생존을 위한 공간들이지 그것 자체가 있는 자유를 위한 공간은 아니라 그래요.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조사 결과 3년이 채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집고양이의 평균 수명은요, 지금 15년을 넘어서 20년이 가고 있어요. 자유롭게 산다 그래도 생명의 위험을 받고 얼마 못 살고 죽느니 실내에 들어와서 집주인들이 제공해주는, 아니면 집사들이 제공해주는 안락한 음식과 안락한 공간과 따뜻한 음식들을 제공받아 사는 게 훨씬 편안하고 행복한 삶임을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들이셨다면 실내 생활에 적응할 기간을 두셔야 돼요. 즉 집안에 들었는데 갑자기 너무 답답하고 나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건 실내에 적응을 못하는 고양이거든요. 그럴 땐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즉 처음 일주일은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실내에 적응을 잘 하는지, 무서워서 나오지 않고 있는지, 너무 나가려고 막 노력을 하진 않는지, 겁내서 하악질하고 적응을 못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걸 보시고 실내 생활에 적응하다 싶으면 그때 들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키우는 고양이 중에 애옹이라는 고양이는요, 병원 내와 병원 뒤에 주차장을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실내에 정착해서 병원 밖으로 절대로 안 나가요. 즉 실내에 정착하는 데는 기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정착을 못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착이 가능한 애들만 선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셨다가 가능할 것 같다면 그런 애들을 데리고 키우시면 됩니다. 들이기를 했다면 반드시 중성화 수술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실내에 잘 적응한 고양이들이 본성에 눈을 줄 때가 한 군데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바로 성페로몬을 맡았을 때예요. 고양이들은 반경 2km까지 성페로몬을 맡을 수 있다 그래요. 즉 중성화 안 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의 성페로몬 냄새를 맡을 때 굉장히 심하게 흥분하려고 그러고, 그럼 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것은 본능이거든요. 안 그러면 몸이 되게 괴롭고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실내에 들이셨다면 중성화수를 키우셔야 돼요. 즉 사람과 고양이가 좁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공존을 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수 조건이 바로 중성화 수술입니다. 입양과 동시에 건강검진과 구충과 접종을 실시해 주셔야 돼요. 고양이는 의외로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질환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피부 사상균줄이랑 곰팡이 감염증도 그렇고요. 그 다음 회충이나 벼룩, 진드기 이런 것들도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즉 입양을 드리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구충을 실시하고, 그 다음 예방접종, 종합예방주사, 광견병사를 반드시 맞추고 집안에 들이셔서 키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즉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도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건강한지 아닌지, 구충 그리고 접종,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요거를 반드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고양이를 새로 들이셨다면 필요한 것을 구비해 주시고요. 충분히 쉴 공간과 그 다음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셔야 돼요. 우선은 적응 기간 동안에 두려울 수 있으니까 숨을 장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상자를 만들어 주시는가, 침대 밑에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처음 시작하는 모래는 자연의 모래와 가장 흡사한 걸 깔아 주시는 게 좋아요. 즉 가장 고운 모래를 깔아 주시다가 점점 좀 알갱이가 두꺼운 걸로 바꿔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수분 함량이 높은 캔사료를 급여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수분 함량이 높은 캔사료를 급여해 주시고요. 물도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높은 캔사료를 급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의 위치는 우선은 사람의 왕래가 가장 적은, 가장 외진 곳, 화장실이겠죠. 주로 화장실에 고양이 화장실을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로 입양한 고양이와 좋은 관계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10년 이상 이름을 부를 대상이 생겼고요. 여러분을 이 고양이가 웃게도 하고 아마 울게도 하고 어쩌면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뒤돌아 생각해보면요. 진짜 이 고양이가 아니었으면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정말 1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이쁘게 돌봐주세요. 여러분의 입양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무서워.